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버튼 하나 누르고 얼굴을 보는 일 말이죠. 하지만 어떤 이에게 그건 세상을 거슬러 배우는 도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고 돌아와 작은 화면을 켜는 밤. 주름진 손끝이 흔들리며 버튼을 누릅니다. 그 목소리가 닿기만을 바라며 멀리 미국 병원 심장 이식 수술을 앞둔 손녀가 그 목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통화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요양병원 복도였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로 할머니의 발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문 손잡이는 밤새 식어 차가운 금속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식판을 정리하며 하루를 준비하던 손끝에는 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낡은 폴더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두 글자가 떴습니다. 엄마, 수진이 수술 일정 잡혔어요. 미국에서 이식 수술을 해야 한대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열에 달아오른 얼굴로 숨을 고르던 손녀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습니다. 의사는 확장성 심근증이라고 말했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식 외에는 길이 좁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돌덩이처럼 가슴에 박혀 해가 바뀌어도 무게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할머니 앞에서만큼은 웃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가슴이 덜 아플 거야. 그 말이 밤새 기도처럼 남아 새벽을 견디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는 태평양 건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창가엔 낯선 나무가 서 있고 복도에는 차가운 기계음이 들립니다. 여기는 세제를 푼 물 비린내와 간병 기록지에 팬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는 폴더폰을 두 손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작은 기계 하나로 아이에게 마음이 닿을 수 있을까? 목소리가 닿는다면 숨이 조금이라도 편해질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으셨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병원비를 보탤 수 없고 미국으로 가려면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수진이 곁에 가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라도 닿아야 아이가 버틸 텐데.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병동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비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불빛이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주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수진아, 내일은 정말 가슴이 덜 아플 거야. 그 말은 기도가 되어 새벽 공기 속으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으로 가는 길에 할머니의 걸음이 휴대폰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가지런히 늘어선 검고 얇은 기계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그 스마트폰이란 거구나. 낯설지만 묘하게 끌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상통화하실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영상통화면 돈이 많이 들죠. 점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톡이나 페이스톡으로 하면 요금이 안 나와요. 와이파이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돈이 안 든다고요? 멀리 있는 손녀의 얼굴이 머릿속에 또렷이 그려졌습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그 길로 할머니는 손에 쥐던 폴더폰을 반납하고 새로운 스마트폰을 받으셨습니다. 기계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화면은 눈이 부실 만큼 밝았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 돋보기를 써도 흔들렸고 손끝은 버튼 하나를 누르기도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몇 번을 시도해도 원하는 화면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퇴근 후 자취방 책상 위에 휴대폰을 놓고 하루에 2시간씩 연습하셨습니다. 전원 버튼, 잠금 해제, 다시 끄기, 그리고 앱이라는 이름의 작은 그림들을 한 개씩 눌러보셨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지만 그 한숨 끝에는 작은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배워야지 내 수진이 얼굴을 보려면. 며칠이 지나자 화면 밝기 조절도 익숙해졌고 사진기 모양 아이콘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밤이면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쓰다듬으며 혼잣말 하셨습니다. 너만 알면 되는데 그 보이스톡이라는 걸 화면 가장자리에서 희미하게 빛나던 파란 아이콘이 그녀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알 수 없는 글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글 계정, 본인 인증, 비밀번호 재설정. 할머니는 눈을 찡그리며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이고 내 이름을 확인하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 번호를 누르다 틀리고 메시지를 잘못 눌러 화면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글씨는 작고 손끝은 굳어 있었습니다. 3번을 시도했지만 인증번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전화가 나를 놀리네.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옆방 간병 동료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할머니 그거 혼자 하시려고요? 젊은 사람 불러야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해야지. 그래야 진짜 내가 한 통화가 되지. 퇴근 후 방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작은 공책을 꺼내 인증번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뜰 때마다 서둘러 메모를 했지만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번호는 사라졌습니다. 134 아니 137. 틀렸나. 다시 시도했지만 휴대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밤은 깊어가고 눈은 따가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걸 못하면 수진이 얼굴도 못 보는데 할머니는 돋보기를 쓴 채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번쩍하고 밝아지더니 새로운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환영합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입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됐다. 드디어 됐네. 두 손을 모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처음 들어온 사람처럼 새로운 세상 문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화면 속 작은 불빛이 손끝에 닿자 낯선 기계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수진아. 할머니가 조금만 더 배우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며칠 뒤 할머니는 작은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대로 화면을 천천히 넘겼지만 그 어디에도 보이스톡이란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다시 후려보던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이게 그 목소리로 통화된다는 거 맞나? 분명 배웠는데. 손끝이 떨렸고 화면은 생각보다 예민했습니다. 살짝만 눌러도 다른 창이 열리고 돌아가려면 또 새로운 글씨를 눌러야 했습니다. 참 어려운 세상이구나. 사람 얼굴 보기도 이렇게 복잡하다니. 그때 복지관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와이파이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요금이 안 나와요.
할머니는 곧장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젊은 양반. 여기 와이파이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직원은 웃으며 비밀번호를 눌러주었습니다. 이제 이걸로 마음껏 통화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수진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을 눌러 저장했고 초록색 수화기 모양을 천천히 터치했습니다. 띠띠 짧은 연결음이 3번 울린 뒤 화면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습니다. 어이구, 내 새끼, 내 목소리 들리니?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멀리 미국 병원의 기계음과 아이의 숨소리가 고스란히 귀에 닿았습니다. 할머니, 나 무서워요. 밤마다 심장이 쿵쾅거려요. 괜찮아, 수진아. 괜찮아. 눈 감고 천천히 숨 쉬어봐. 할머니가 옆에 있잖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숨결, 아이의 얕은 호흡,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전류가 되어 마음을 울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병원은 커요. 창문도 커서 하늘이 보여요. 근데 하늘이 너무 멀어요. 멀지 않아. 지금 할머니가 그 하늘 밑에 있단다. 내가 고개만 들면 보일 거야. 아이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진짜요? 그럼. 내가 숨을 쉬는 동안 할머니는 늘 그 숨소리 곁에 있을 거야. 그날 밤 수진이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기록지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화나 오늘 밤 수면 양호. 정서 안정됨. 그리고 그 시각 한국의 작은 방에서는 할머니가 휴대폰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닿을 수 있다면 됐지. 그 말은 기도가 되었고 기도는 밤 공기 속으로 번졌습니다. 기계음이 멀어지고 창밖의 별이 한 점 더 밝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병원 근무표를 확인하고 저녁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이스톡을 걸기 전엔 손을 꼭 씻고 돋보기를 정리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 왔어. 그 한마디로 하루가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화면 너머의 병실은 언제나 하얗게 빛났습니다. 수진이는 링거줄을 손에 꽂은 채로 누워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조금 안 아파요.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 놓을 때 눈 감으라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 잘했네. 할머니가 그랬지. 눈을 꼭 감고 마음속으로 괜찮다 하면 된다고. 응. 근데 할머니, 주사 맞을 때마다 손이 얼음 같아요. 그래도 잘 참았으니 장하네. 우리 수진이 최고야.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밤 같은 시각, 같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병이 끝난 새벽에도 무릎이 붓는 날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하트 모양 밴드 붙여줬어요. 그럼 내일은 별 모양도 붙여달라 해. 별이랑 하트가 있으면 너한테 꼭 행운이 갈 거야. 두 사람의 통화는 병실의 시간을 천천히 녹여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은 날마다 밝아졌고 간호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그 아이 요즘 밤에 울지 않아요. 전화할 때마다 웃네요. 혹시 목소리가 약이 된 걸까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아이는 마음으로 먼저 낳는 법이니까요. 통화가 끝나면 할머니는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버텼으니 내일도 부탁드립니다. 기계의 작은 불빛이 손끝을 비추면 그건 마치 생명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20일간의 입원 기간 할머니는 한 번도 전화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간병일을, 낮엔 복지관 강의를, 밤엔 수진이의 병실을 향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피곤이 쌓여도 전화를 걸 때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목소리 하나에 아이가 웃고 그 웃음이 다시 할머니의 하루를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수술 잘 끝나면 뭐 하고 싶어요? 그래, 그땐 내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 사줄게. 하얀 크림 많은 걸로. 그걸 먹으면서 하늘 보자. 진짜요? 약속이에요? 그래, 약속이다. 20날 후에 꼭 웃는 얼굴로 보자. 그날 밤 화면 너머로 서로의 웃음이 겹쳤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20일이 지나면 기다림은 끝나겠지만 서로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들을 이어줄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품에 안고 속삭이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수진아. 우리 약속은 꼭 지켜야 하니까. 수술 당일 아침 미국 병원 복도에는 분주한 발소리와 금속 기계음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는 새하얀 수술복을 입고 양손에 주사 바늘을 꽂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렸고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병실 불빛에 부서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곧 들어가요. 준비됐죠?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는 곧 전화하실 거야. 그 말을 들은 아이의 손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새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교대 근무를 마친 뒤 그대로 병원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꺼풀은 무겁고 손끝은 저렸지만 마음은 이미 미국으로 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연락처에서 수진이를 눌렀습니다. 띠띠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수진이. 무섭지 않지? 조금 무서워요. 괜찮아. 눈 감고 숨 크게 쉬어봐. 할머니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할머니 손이 지금 내 손을 꼭 잡고 있다고. 아이의 숨결이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 손녀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작은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이에게는 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수진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심장이 쿵 하고 소리 나요. 그건 살아있다는 뜻이야. 그 소리를 잃지 말고 끝까지 붙잡자. 그 말에 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다가와 수진이를 수술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휴대폰을 향해 손을 흔드는 아이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음이 멀어지고 병실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그 몇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길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길어질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수술 끝났어요. 성공했대요. 심장이 다시 뛰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 잘했구나.
그 어린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휴대폰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름진 두 손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기도의 대답이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새벽비가 먹고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어린 수진이가 활짝 웃으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하얀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링거줄을 꽂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일정해지고 손끝의 색도 따뜻하게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오늘은 영상통화도 해봐요. 그 말에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할머니랑요? 그럼요. 할머니가 제일 먼저 보셔야죠. 간호사가 휴대폰을 들어 페이스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화면이 번쩍이며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멀리 한국 작은 원룸 안에서 할머니의 폴더폰 대신 새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할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서둘러 화면을 스쳤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화면 속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술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작은 얼굴, 하지만 그 얼굴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 이제 진짜 괜찮구나. 말끝이 울음으로 번졌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계속 내 목소리 들려줘서 고마워요. 그게 없었으면 나 무서워서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훔치며 웃으셨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니? 할머니는 내가 있어야 숨을 쉬는 걸.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실의 햇살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손을 들어 화면을 향해 하트를 그렸습니다. 할머니 약속 기억하죠? 초코 케이크.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연하지. 하얀 크림 잔뜩 얹은 걸로 준비해 놨지. 수진이는 기쁨에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진짜 만나러 갈게요. 곧 한국으로 가요. 할머니의 손이 화면 위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더 자주 걸 거야. 통화가 끝나고도 할머니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작은 화면 속 아이의 웃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네, 웃고 있네. 그 말이 새벽 기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주름진 손끝에 남은 온기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들자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도 같은 하늘이 비치고 있을 거라 믿으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괜찮구나. 우리 약속은 지켜졌네. 수진이가 퇴원하던 날 병원 앞마당엔 연두빛 새잎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엔 여전히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 손끝에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비행기 타면 돼요. 영상통화 속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끝으로 화면을 쓰다듬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천천히 와. 하늘길은 길지만 마음은 금방 닿을 거야. 며칠 뒤 할머니는 다시 요양병원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익숙한 세제 냄새, 휠체어 소리, 그러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언제나 앞치마 주머니 속에 있었고 새벽마다 손끝으로 화면을 눌러 아이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예쁘다, 할머니. 그럼 내 마음이 맑아서 그렇지. 이제 화면 속 얼굴은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았습니다. 볼살이 차오르고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료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김 할머니, 그거 이제 완전히 마스터하셨네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는데 결국 사람이 배우면 되더라고요. 나이도 마음먹기에 달렸어.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서툰 흔적이 남았지만 그 흔적은 용기의 증거였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수진이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나 한국 가면 제일 먼저 안아줄 거죠? 그럼 얼마나 기다렸는데. 둘은 서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미소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기계는 어렵지만 마음은 참 간단하네. 보고 싶으면 누르면 되고 사랑하면 말하면 되니까. 그 말이 방 안에 잔잔히 번졌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별빛이 작은 화면처럼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속삭이셨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수진아. 내 목소리가 내 하루를 살게 해줬어. 그 밤 그녀는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드셨습니다. 화면은 꺼졌지만 그 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녀 곁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